있어서의 대안은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좀 암울하긴 하지만 이거를 미래를 바라보는 이유는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오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되고요. 오늘 무엇을 할까,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데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트렌드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초고령화 사회인데 우리 지금 그 노인 그 보통 나이 드신 그 전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65세인데 노인의 날짜 그 나이를 올리자. 그러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요. 미래학자는 2030년도에 우리의 삶은 120세까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전학자도 그리고 분자 생물학자도 지금 시대적인 흐름은 120세를 사는 거를 가정하고 우리는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30년은 저희 부모님하고 산 것 같고요. 30년은 우리 남편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주인은 내 자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 나갈 건지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고 미래에 120세까지 살아가야 할 삶을 예측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60년대 생이 온다,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화두가 됐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60년대생은 회사로부터 나가는 은퇴, 퇴직의 그 년생이고요. 2000년생들은요, 사회로 진입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60년대생, 2000년대생, 불과 40년의 이 갭 차이 있는 분 사람들이 전부 사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60세, 70세도 젊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 많고요. 그리고 80세까지도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제한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면 그 기업의 평균, 회사 생활하는 사람은 10년 이상 한 직장에 다니는 분은 요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이. 얼마 전에 보니까 신한카드도 40대 중반부터 지금 명퇴 받는다고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심지어는 40대 초반부터 명퇴를 받는 이러한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기도 빨라졌고요. 그리고 AI에게 일자리는 뺏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일자리는 없고 빨리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작은 일을 공유해 나가는 정말 잡 얻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시대에 기업과 지역업의 수명은 짧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해서 미래 준비는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제가 처음 아메이를 접했을 때는 제가 아메이 사업한 지 30년이 됐거든요. 처음에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에서 이 비즈니스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 들었던 이 현실점검의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그때 제가 처음 강의 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전업주부가 70%다. 맞벌이는 불과 30%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70%가 맞벌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업주부가 인정받는 시대. 남편 혼자의 월급으로 남편 잘 만나서 남편의 수입이 자기의 자존심이 되는 전업주부가 70%인 시대인데 지금은 전업주부가 그때 또 그런 강의를 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하지 않은 여성은 창피해야 한다. 일을 해야지 자신감이 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게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있으면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거가 되었듯이 지금 또한 이러한 상황 자체가 10년, 20년에는 정말 맞았네.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평균 수명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일은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연령층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러나 퇴직 나이는 빨라지고 무소득 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네라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현실을 바로 직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런데 일자리도 부족하고 또 무소득 기간, 내가 일하지 않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길어지는데 그래서 정부 그리고 자유경제주의, 신경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국민에게 돈을 준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돈을 준다. 그래서 정부를 의지하고 정부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미래에는 AI가 돈을 벌어주고 그 번 돈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좋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의 삶이 그냥 보통의 삶이 아니라 내가 적은 수입으로 적은 돈으로 최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좋은 상황의 경제 흐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뭔가 준비해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사람들이 많은 일을 찾아요. 어때요? 직장인은 좋아요. 내가 오늘 일하면 오늘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게 근로소득이잖아요. 한 달 일을 하면 한 달에 월급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연봉을 받겠다고 하면 1년을 일을 하면 1년 동안에 나의 연봉이 책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영업을 또 하려고 하죠. 근데 자영업은 내가 어떤 것에 전문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자 하지만 이 자영업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면서 경제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강남에서 잘 되는 자영업도 수익이 났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자영업도. 그런데 작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고요. 많은 사람이 유튜브도 해요. 수입을 벌긴 하지만 득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양한 직업 중에 하나고요. 플랫폼 종사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 선택지가 있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직업 선택지에서 과연 내가 할 게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 나에게 맞는 것 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 맞는 것들을 한번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부동산, 주식, 코인, 예금 투자합니다. 그냥 돈을 예금만 하면 그 적은 이자에 바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적금만 드는 거는 뭔가 투자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하면서 코인에도 투자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 났잖아요. 이란 공습하고 하면서 코인이 바닥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돈 모아서 투자하지만 내가 알지 못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왜 내가 사는 건 떨어지고 남이 사는 거는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내 종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꼭 나는 고가에 잡고 저가에 팔고 이거를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도 아무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조금은 해도 된다. 왜냐? 경제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조대근 사장님은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제가 IMF 때 샀는데 망한 기업을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미래를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주식을 할 수 있다. 그때 30년 전부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문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강남 집값 오르잖아요. 그리고 막 집값이 막 오르고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김미경 유튜브를 들었는데 그 사람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60세 넘어서 그러니까는 중반 넘어서 필요한 거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이 중요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는 다른 데 집값 오르는 거랑 집값의 상황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산은 조금 늘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미래를 살아가는 데서는 매달 필요한 연금 같은 수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세금 걱정 사람들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파트너랑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하루 생활비가 한 달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관리비가 한 40만 원 나온대요. 그리고 더우니까 집에 있는 남자들이 에어컨을 켜서 한 달에 20-30만 원 나온대요. 전기값이. 그것만 나오겠어요? 물세 나오지. 가스비 나오지. 와, 기본 관리비에 살아가는 게 70, 80 되겠다. 거기서 먹거리까지 하면은 100만 원이 후딱 넘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달 이것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그러한 자금의 연금 같은 수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행복이다. 내가 저택에 궁전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나에게 맞는 미래를 20년, 30년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계획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나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한 삶은 나에게 수억이 아니고요. 작은 돈이에요. 추가소득. 내가 지금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50만 원이 더 들어왔다. 그러면 행복하거든요. 그 50만 원이. 내가 옷 한 벌 박아서 비싼 건 아니라도 작은 거 하나 사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한테 밥 한 번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모임에 나가서 떳떳하게 커피 한 잔 자신 있게 사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없으면 내가 쟤를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커피를 사주지? 다음에 쟤는 또 안 살 텐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작은 큰 돈의 수억이 아니라 나에게 50에서 100만 원의 수입만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요번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 그럼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우리 아들 제가 뭐 해주느라고 대출을 6천을 받았더니 이자가 한 25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1억 2천을 대출 받으면 한 50만 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억 정도의 대출을 받으면 50만 원.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한 15% 되면 50만 원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새로운 재정적인 자유로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그리고 자영업을 해도요. 저희 동네에 제가 잘 가는 파스타집이 있어요. 근데 이 파스타집은 그분은 테이블이 4개 다 앉으면 12명 앉아요. 12명. 근데 제가 잘 가는데 뭘 하면서 자기는 이 파스타 집을 돈을 버는 것보다 이 일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행복해서 수입을 다른 데서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제가 알아보더라고요. 그분은 부동산 관심이 갖고 동네 맨날 걸어 다녀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했더니 청운동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막 그러는데 그래서 자영업하면서 보다 많은 여유 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그리고 유산을 남기는 이러한 작은 것 하나가 우리가 행복을 주고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금전적인 여유거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많다고. 그거를 어떻게 쓸 줄 아냐가 또 중요한데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 제가 커피 한 번 사고 식사 한 번 사고 이러한 것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또 저 이후의 시간에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돈으로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득 자산의 29.8%가 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을 주진 않지만 행복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작은 자금의 나의 소득의 일부분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다시 한번 현실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어때요? 알바 대신 키오스 뽑는다. 사실 보면 스타벅스도 가면은 핸드폰으로 저 주문하거든요. 배워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니까 사람하고 대면하지 않고 주문하고요. 식당을 가도 키오스로 다 하고요. 그리고 뭐를 해도 사람과 직면하는 거를 좀 불편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일하는 것도 그리고 자영업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커피숍 엄청 많죠. 이렇게 해서 알바 대신 키오스크 뽑고 있고요. 그리고 계산원 나가고 있고요. 축소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동네도 이렇게 키오스크로 가고 또 사람들이 하는 거는 줄어들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있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입은 25년 벌어서 50년 이상은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일을 하냐? 길어야 55세. 길어야 55세까지 일을 하고 그 이후에 100세, 아까 12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수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70년 무소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소득으로 살아가는데 이 무소득의 자산을 내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구축할 건지는 거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강의를 끝나고 한번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나? 그리고 내가 아메이 수입을 통해서 내가 이게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 아메이 수입을 내가 10년 20년 해서 20년 뒤에는 내가 어떤 자금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돈 하는 거는 너무 세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내가 수입을 얼마만큼 되고 지출을 얼마만큼 하는지 또 언제까지 지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입은 60세까지 많이 벌 수 있고요. 지출은 평생인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3개월이 되다 보니까 3개월 지나고서는 최고의 병원비가 있어서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나이 들어서 내가 아프면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민폐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부모님을 잘 해드려야 돼. 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는 달라졌어요. 내가 자녀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재정적인 수입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입은 우리가 100세까지는 만들어갈 수 있는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월급만으로 살기도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잡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일본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고 우리나라도 맞벌이를 하는데 월급만으로는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은 N잡, 3잡, 심지어는 4개의 일까지 하게 되어져요. 우리 큰 아들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또 다른 유통사업을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메이 사업도 열심히 주문해요. 엄마 뭐 주세요. 해달라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도 사이드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는 지금 3잡, 3개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얘 혼자만 하겠어요? 그 와이프도 직장 다녀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구, 그 집안에서의 일이 5개, 6가지의 잡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잡, 3잡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즐기려고, 멋지게 내가 살아가려고 이렇게 2잡, 3잡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우리 트렌드에 이렇게 물건 사가지고 빨리 팔고 돈 받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젊은 애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식사 조금 비싸게 먹고 뭐하고 해서 비싼 운동화 20-30만 원에 사고 우리 작은 아들이 운동화를 엄청 비싼 걸 많이 사요. 20-30만 원에 고가 제품을 잘 사는데 지금 열심히 허리띠 졸라면서 돈을 모아요. 뭐 할 건데 내년에 미국 축구 월드컵 보러 갈 거래요. 그래갖고 월드컵 보러 간다고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다각화해서 벌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어때요? 빚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신용 빚진 사람들 탕감해준다 얘기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최소 생계도 허덕이는 실제적인 상황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N잡 내몰리는 자영업자 한 가지 갖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평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 한 가지 일 못한다. 자영업 한 가지 일 갖고 우리가 버티지 못한다. 2가지, 3가지 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금리
그래, 금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만 대출도 받아서 이것들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모든 게 있냐면 불필요한 생각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 많아요.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N잡, 당연한 거다. 자영업, 내가 또 다른 일을 대안으로 잡아야 된다. 직장인, 내가 이 수입으로 내가 생활하면서 다른 것, 제2의 세컨드, 3, 내가 다른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N잡,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냥 나에게 주어졌다고 편한 일을 빨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내가 N잡을 함에 있어도 이 자산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자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노력하고 그 시간을 투자해야지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수입, 우리 남편이 대우자동차 연구소에서 일반 셀러리맨으로 생활할 때 투자, 그래서 이때 아메이가 전달이 된 거예요. 저는 아메이를 했었던 이유의 또 하나 이유는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이가 장애였어요. 한쪽은 팔이 짧은 장애였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왼손이 그랬고 오른손은 엄지 기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체적인 장애를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뭔가? 얘를 위해서는 한 달에 90에서 150만에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수입이 있다면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수입에 의존하지 마라. 남편의 월급으로는 내가 변화할 수 없지만 이것을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평범한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요.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투자될 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만한 여유도 없었던 시대에 저에게는 아메이가 전달돼서 아메이를 하게 된 거죠.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 자리에서 매주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세미나 랠리라는 이런 미팅 속에서 계속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아메이가 뭐지? 난 아메이를 모르는데 아메이가 된다고 하니까 또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보자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서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메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메이는 어떤 회사냐면요. 위험이 없고 소득은 무한해요. 내가 지금 당장 아메이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투자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1,000만 원에 투자해라 이런 것도 없었고요. 1억을 투자해도 없었어요. 없이 부업이라는 거는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수입이 많고 또 그 다음 달은 지난달보다 수입이 많고 이러다가 소득은 점점 증가되고 그리고 단순했어요. 단순한 건 뭐냐면 내가 제품을 만들어지도 않아도 되고 판매할 직원을 뽑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애용자만 구축하면 돼요. 좋은 물건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면 됐고요. 그리고 윈윈. 내가 잘 되려면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랑 나랑 윈윈의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일. 내가 100세가 돼도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과 30년을 살고 남편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의 나의 30년은 우리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 아메이와 함께 30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멋진 사업이고요. 그리고 인쇄 수입에 자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전달한 그 제품을 통해서 되어지는 연금 같은 수입의 자산 가치가 있고 상속 가능. 우리 아이한테 번호를 상속해주면서 우리 아이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요. 궁극적으로 돈, 시간, 친구 부자가 주어지는 그러한 마케팅이고 사업인 것이 아메이의 가치입니다.
이런 아메이 사업의 가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흐름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도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모르면 뭐 오늘 하다가 그만큼의 내가 오늘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것이 자산이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으면 내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한번 흐름을 볼게요.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서 수입이 되어지는 거는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 사업가, 투자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직장인하고 자영업자 전문직은 일을 해야 돈을 버는 사람이고요. 사업과 투자가는 자산, 인세 수입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면 사업과 투자가는 시스템을 소유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이 제품과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고 제품이 더 나은 제품이 나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고, 직장인하고 전문직은 노동을 통해서 하는 사람인데, 사업과 투자가는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해요. 우리 한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체인점 유행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매하려면 그 로열티도 줘야 되고 많은 것들이 나간다는 거죠. 내가 조그만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그 체인점을 가져도요, 똑같은 음식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그 물건을,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그 재료를 사와야지만 더 잘 되는 거거든요. 제 학교 선배가 그 신림동에서 CU를 해요. 조대근사님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저희 학교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CU를 하는데 저는 그 CU가 놀랬어요. 왜냐하면 딱 들어가면 어느 물건 하나 흐트러진 게 하나도 없어요. 딱 손님이 와서 이렇게 물건 가져가잖아요. 바로 와서 제대로 딱딱딱딱 해놓고요. 그리고 밑에 흘렸다. 그럼 바로 와서 닫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관악구에서 1위의 매출을 올리는 CU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체인점, CU 이런 거 하면 편하게 일할 수 있겠지, 알바만 두면 되겠지, 아닌 거죠. 알바생 때문에 맨날 없어가지고 집에서 바로 내려와서 일하고 힘들면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체인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구매해야지 돼요, 또. 그런데 구매할 만한 자금력이 또 없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메이가 하나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마케팅을 구축을 해 나가는데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나의 사업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120세까지, 여러분이 이때는 사업을 구상하거나 뭘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또 이 회사가, 이 제품이, 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30년, 50년을 같이 할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기업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업도 10년 이상 직장인 없었고요. 어떤 기업도요,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도요, 살아는 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제품이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땐 이러한 걸 선택하는데, 아메이란 거는 회사는 글로벌한 회사예요. 한국에만 와 있는 회사가 아니라 전국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회사의 이념이 어떠냐면, 지금같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달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우리가 계속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 사업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달러가 올라갈지라도 이 가격의 제품을 저희가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1976년에 진출을 했는데 계속 만년 적자예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메이를 통해 성공을 꿈꾸는 한 사람에 남아있다면 절대로 철수하지 않겠다. 아메이는 누구나 성공을 꿈꾸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회사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잡은 자만이 내가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을 갖고 있고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제품도 엄청 우수성이 있는 제품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네, 제품이 그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그리고 홈터키 제품, 퍼스널 홈케어 해서 이 모든 제품의 우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맞춤, 나에게 맞게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거는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치매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우리가 요즘 바이오 해가지고 많은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면역이 약하기 때문인데 이거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유통하는 이런 회사가 아메이 회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요새 마이크로바이옴과 유산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텔레비 엄청 선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장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워가면서 맞춤, 내가 나의 장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유산균을 우리가 먹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파마사 회사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주는 회사가 해서 유통되는 이 많은 제품들, 우리 헤어 드라이기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화장품, 퍼스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업이 되냐? 소비. 쓰시면 돼요. 내가 좋은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고 이 좋은 것을 전달하면 사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난달에 제가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거의 매일 한 번씩 제품 주문 전화를 거의 매일 받았어요. 야, 비타민 C 좀 보내줘. 더블 X 2달치 좀 보내줘. 그리고 장이 안 좋으니까 마이크로바이옴 할게요. 라고 해서 이러한 주문들을 받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면서 누적된 소비자들, 그동안에는 제품 안 썼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어디서 듣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사업인 거예요. 이 사업이 내가 거창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사업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소비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사도 괜찮아. 제품도 좋아. 그럼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업권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사업이 되는 거지? 사업은 거창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나 혼자 할 수 있는 1인 자영 사업가.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내 사업을 이루어간다 생각하시고요. 남편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와이프도 보지 마시고요. 부모님 보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신문을 보면 제가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할 그 시기가 된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많이 보고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옛날에는 그 사람만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부모가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됐으면 거절의 사유가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부모도 책임져야 되는데 상대방 부모까지 책임져야 돼? 라면서 그게 거절의 이유를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내가 책임져지는데 저는 그게 아메이에서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삶에서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나 너와 상관없이 멋지게 살아갈 거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주는데요.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치약, 칫솔 오늘 다 쓰시고 오셨죠? 에센스. 요즘은 남성분도 화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어디서 쓰셨어요? 아침마다 배달되는 쿠팡이나 홈플러스, 이마트.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마트에서 쓰셨을 거예요. 이거를 아메이 마트로 바꾸시면 돼요. 아메이 마트도요. 현장에 와서 사셔도 되고요. 배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인가 스폰서한테 부탁해서 정말 급한 거는 부탁해서라도 내가 소비가 되어지면 그게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너스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보너스가 나에게 있어서 사업권이 되어지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메이를 내가 원가가 높기 때문에 좋은 원료로 만들어진 아메이 제품을 제가 광고만 하면 돼요. 우리 친구, 우리 부모님,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전달만 하면 그것도 그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내가 정말 이 제품 너무 좋았는데 이 제품이 너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 진실성 있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꼭 다 사더라고요. 그리고 쓰고 좋으니까 더 버즈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연결과 공유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 구매의 개념으로 사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에 많은 혜택이 있고요. 그러면 보너스가 돈이 되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데리고 오신 스폰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씩 이거는 포인트가 되어지긴 하는데 그냥 20만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A, B 해서 60만 원에 매출이 올려졌고요. 우리 스폰서는 80만 원에 매출이 올려졌어요. 그래서 A, B는 옆에 3%의 보너스가 줘서 20만 포인트는 6천 원 두 사람 가고요. 그리고 나는 6%를 받아요. 6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3만 6천 원의 보너스가 발생됐어요. 근데 A, B를 주고 나면 2만 4천 원. 이것이 나의 보너스고요. 우리 스폰서, 나를 이 자리에 데리고 온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3만 6천 원 빼서 1만 2천 원. 내가 먼저 여기 자리에 앉았다고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연결과 공유로 인해서 공동 구매했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 순서대로 수입은 바뀝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수입이고요. 그러면 이 수입을 빨리 만들고 싶어. 나는 많은 수입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 2만 4천 원이 아니라 그러면 보너스 금액 내가 나로부터 6%, 60만 원 하는 포인트를 세 그룹을 갖고 그리고 내가 400만 원의 포인트를 갖게 되어지면요. 그달 보너스에다가 30%를 더 줬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올 9월부터는 30% 하니까 여자분들이 계산을 잘 못해요. 내가 이달에 얼마에 받는데 30% 그래서 본사에서 딱 편하게 30만 원 줍니다. 라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30만 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러한 보너스에 있어서고요. 그러면 내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받으려고 이 자리에 귀한 시간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수익 구조를 더 1,000만 매출이 됐을 때, 내가 1,000만 포인트가 됐을 때는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만을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E 한 5사람, 6사람의 네트워크가 그 1,000만을 하면 400, 300, 200, 100 해가지고요. 1,100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되어지면은요. 한 200만 원의 수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한 레그가 독립하고 400, 300, 200, 100으로 1,000만 원의 수입이 되어지면은요.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되어져요. 그러면 일본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 월급을 더 올라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이 되어지는 이유는요. 생필품, 누구나 다 쓰는 그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제품이 좋아서 회원이 증가돼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정말 누구나 다 그 제품이 쓸 수 있는 회원이 증가되고요. 신제품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노하우가 생겨서 사업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이 증가돼요. 그래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어지는 사업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어지는 또 이유는요. 트렌드에 앞서가는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돼요. 우리 비타민 D3에 K가 함유된 배합된 비타민 D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뭐가 좋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몸 전반에 핵심 조직인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먹으면서 식단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것들을 비타민 D가 출시가 되어지고요. 또 XX, LH 피치, 복숭아가 함유된 우리 복숭아 맛에 함유가 된 XX가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 날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어떤 제품이요? 더마 아키텍트. 제가 이틀 전에 본사에서 더마 아키텍트 써보라고 제품이 와서 사용하고 이틀 됐거든요. 근데 기존에 썼던 제품보다 더 좋고요. 편하고요. 그리고 기능성과 그리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이러한 제품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의 출시가 또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첫 달 내가 1,000만 원을 했어. 첫 달이 아니라 저는 1,000만 SP를 목표를 10년 잡았었어요. 10년. 제가 팔 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 나는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써서 10년 동안 전달하면 1,000만 원 되겠지.
그리고 한 달 수입 150 되겠지라고 시작했던 사업이었어요. 근데 1000만을 1년 반 만에 간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는 5년 안에 간 것 같아요. 내가 시작은 정말 길게 잡았지만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나보다 더 제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1000만 원의 포인트가 가는 거예요. 이 아메이는 1000만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1000만 원 정도 PB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시면은요. 정말 내가 여행도 가고 그리고 수입도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성공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3번을 했다. 그럼 한 월 한 250만 원의 수입이 되고요. 그리고 6번을 하면 우리는 플래티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봉 개념으로 가서 연봉에도 저기 수입을 받는 500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또 성취 보너스라 그래서 뉴핀 보너스도 받고요. 또 여행을 가요. 그 신라 저기 PT가 되면 워커힐에 가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공의 첫 단계 1000만 포인트를 하게 되어지면 그렇고요. 내가 1000만을 한 게 아니라 나랑 모시고 온 분, 나랑 같이 하는 분이 1000만 포인트가 돼서 하는 분이 두 사람이 생기면 두 레그가 생기면 사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팀이 생기면 에메랄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사업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는 내가 첫 SP 됐을 때 그리고 에메랄드 됐을 때, 다이아몬드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메랄드가 되면 새 레그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연말 보너스가 더 많아지고요. 연봉의 개념으로 수입이 갑니다. 그래서 가난과 이별됐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에메랄드가 되면 그러니까 연봉으로 한 8천, 월 800에서 연봉도 1억이 넘는 에메랄드가 되어지고요. 다이아몬드도 억대 단위 이상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100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6팀을 만들어내면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안에 내가 이러한 플랜을 잡아보겠다. 우리는 골든타임이라 그래서 6, 7, 8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9월에 스타트가 되거든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6, 7, 8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이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플래티늄 갈 거야. 사파이어 갈 거야, 에메랄드 갈 거라는 내 목표는 내가 정해서 보너스를 정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은요, 억대의 뉴핀 보너스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의 뉴핀, 최초 처음 달성했을 때는 2억 4,220만 원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아메에서는 준다라고 오픈되어 있는 걸 우리는 거기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져오는 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이러한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수입을 나 스스로 통제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자본 무경험으로 아메이 수입의 특징이 자산 수입이고요. 인세 수입,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되고 상한선이 없는 그리고 상속 가능한 이런 수입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뭐냐면 사용하고 나쁘면 환불 그리고 좋다 그러면 사용하고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면 그리고 나누어서 써서 난 사업을 할 거야. 부업가 사업가 되시면 좋고요. 아메이의 기본 이념과 추구하는 가치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지 간에 저 사람 괜찮아? 그 학교 괜찮아? 그 학원 괜찮아? 그리고 내가 뭘 배우려고 그래도 괜찮아라는 얘기 참 많이 할 텐데 기본 이념 중요하고요. 가치를 뭘 추구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가치를 추구하는지 돈을 위해서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아메이가 추구하는 거는 정직과 신뢰 개인 존중, 그리고 성취 책임감, 자유기여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와 더불어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돼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아본 이유,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요때 사업 시작했고요. 이 아이가 10개월 때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30년 거의 가까이 되어졌고요. 이 친구는 번호를 상속받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상속받아서 회사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인데요. 얼마 전에는 재밌는 일이 뭐냐면 회사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담당 일인데. 근데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옆 부서 과장이 잘못한 건데 본인이 총책임자 보니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잘못했다. 과장이 잘못했다고 팀장이 너 가서 얘기해. 그 과장한테 옆부서 과장한테 가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 좀 받고 얘기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 MZ세대니까 그 팀장한테
하는 말이 팀장님, 제가 앞으로 이 회사 생활할 때 팀장님보다는 과장하고 더 오래 생활할 것 같아요. 그냥 있을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도 가만히 있어 팀장한테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팀장님 아니에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MZ세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팀장님은 내년이면 회사 나가실 거고 과장은 5년 10년 같이 있을 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솔직하게 긍정적으로 잘하는 애가 됐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사진인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다운증후군 장애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대기업 건설에서 오너 아들이었어요. 오너 아들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애를 회사 데려다주는 라이딩하는 비서가 있었고요. 학교에 상주하는 도우미 선생님이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어떤 그 상황이라도 재정적으로 서포트가 되면 이 아이한테 누가 뭐라는 사람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나도 아메를 더 잘해서 우리 아이가 더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기회를 그런 생각을 줬던 그런 친구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이건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삿포로 해마다 삿포로 가서 스키를 탔고요. 우리 둘째 아이는 한쪽 팔이 짧지만 우리 식구 4명 중에 높은 데서 제일 잘 내려와요. 그리고 가장 멋지게 스키를 타고 아주 자신감이 많아요. 그러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메이에서는 그 A 요번에 A70 때 라스베가스를 갈 예정인데 60대 갔다 온 거예요. 저기 조양사님하고 다이아몬드 같이 돼서 같이 다녀왔고요. 우리 아들 오라 그래서 아들이랑 게티 미술관. 정말 한국에서 어디 미술관도 잘 많이 못 갔는데 미국의 게티 미술관 가서 정말 멋지게 정말 그림 보고 그 환경 느끼고 그래서 갔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두브리니크.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이아몬드 인비가 있는데 두브리니크. 우리 많이 보이잖아요. 뭐 꽃보다 여행, 꽃보다 누나 이런 데 갔던 그런 데를 저도 직접 가서 찍었고요. 그 이후에 여행을 했던 세상은 정말 넓고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라는 거를 제가 동유럽을 가면서 정말 느끼고 왔던 그러한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리더들, 아까 친구 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여행을 다녀도요, 뭐 엄마랑 딸이랑 다니든지 뭐 패키지로 오든지 이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친구 부자, 같이 매일 만나면서 같이 미래와 비전을 얘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다이아몬드가 또 우리가 태국에 우리 그 다음을 플랜을 잡기 위해서 계획하려고 갔는데 재밌게 이렇게 수상 시장까지 둘러보는 계기가 됐고요. 요거는 작년에 호주 시드니 갔을 때 저희가 이거는 그 전문가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면서 사진 찍는 전문가가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이야기하고 이런 우리가 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주어졌던 그런 그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들어가서 튀니지 생애 처음으로 아프리카라는 땅을 밟았고요. 몰타 그리고 나폴리 로마에서 또 이 그 크루즈를 타는 아메이 여행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서 저희가 자녀들과 사진을 찍고 정말 멋진 크루즈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저는 자녀를 안 데리고 갔어요. 서영호 사장님하고. 그래서 넷이 가족처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인 줄 알고 가족을 쫓아다니면서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진 친구와 멋진 가족 사진이 된 것 같고요. 이런 사진들. 그리고 여기는 다니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운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휴식하러 들어갑시다 했더니 멋진 호수가 있는 돌로미티까지 가서 이렇게 재밌게 보내고 왔고요. 돌로미티 가갖고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여기에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현수막도 만들어 갖고 가서 사진 한 컷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용하시고 나쁘면 환불하시면 되고요. 좋으면 나 혼자 쓰면 소비자, 같이 쓰면 부업가, 사업가 어려운 일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습득하고 한 것을 또 경험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누리고 또
것도 나누면서 정말 멋진 곳에서 친구 부자,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자, 그리고 시간 부자 되는 그런 분들 더불어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